그날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열하일기를 예전에 보다가 좀 중단했는데요. 오늘도 세계 최고의 여행기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에서 1780년 7월 2일 무인일의 일기 한 편을 함께 봅니다. 좀 길어요. 읽겠습니다. 날씨는 새벽에 큰 비가 내리고 오후 늦게 겠다라고 써있고, 시냇물이 너무 불어 좀 더 머무르기로 했다. 정사가 레윈과 주주부에게 시내로 가서 물을 보고 오라 한다. 나도 따라 나섰다. 몇 리 못 가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을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 깊이를 재어보게 했더니 10걸음도 못 가서 어깨가 잠긴다. 돌아와서 불어난 강물의 상황을 보고했다. 정사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역관과 각방 피장들을 불러 모아 물 건널 계책을 의논한다. 물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어떻게 건너가나 이 방법을 의논하는 거죠. 부사와 서정관도 참석하였다. 부사가 말했다. 문짝과 수레들을 많이 빌려와 뗏목을 메어서 건너면 어떨까요? 주주부가 말한다. 그거 정말 좋은 계획인데요. 수역관이 나선다. 문짝이나 수레를 그렇게 많이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치 뗏목 같은 거죠. 마침 근처에 집을 지으려고 10여 칸 분량의 제목을 쌓아둔 게 있으니 그걸 빌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걸 얽어맬 칡덩굴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갖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내가 말했다. 뗏목을 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게 배 한두 척이 있거든요. 노도 있고 상아떼도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주주부가 묻는다. 그게 뭡니까? 배를 잘 저어갈 사공이 없소. 모두들 웃음보따리를 터뜨린다. 주인은 워낙 경박하고 멍청하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책상 위에는 양승암집이라든지 사성원 같은 책들이 놓여 있었다. 한자는 좋게 넘어 보이는 쪽빛 도자기 병에 조남성의 철여의가 비스듬히 꽂혀 있고, 운간 지역에 장인 호문명이 만든 다망빛 작은 항로라든가 의자, 탁자, 병풍, 바람막이 등 모든 물건들이 우아한 분위기가 있어서 촌티가 나지 않는다. 댁내 살림살이는 어떠시오? 좀 넉넉한가요? 내가 묻자 그는 얼른 대답한다.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합지요. 조선 사신의 행차가 아니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답니다. 자식은 몇이나 돼요? 도둑놈 하나만 있는데 아직 사위를 못 봤습니다. 도둑놈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이요? 딸이 5이면 도둑도 들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 딸년이 집안의 좀도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 하나가 도둑이라는 거죠. 오후에 문을 나서서 산책을 했다. 수수밭 가운데서 벼랑간 조총 소리가 난다. 주인이 급히 나와본다. 밭속에서 어떤 사내 하나가 뛰어나온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돼지 뒷다리를 잡아 끌고 나오더니 주인을 사납게 째려보면서 버럭 화를 낸다. 어쩌자고 함부로 돼지를 풀어놓은 거요? 주인은 쩔쩔매며 공손히 사죄를 한다. 그러자 밭주인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를 끌고 가버린다. 주인은 속수무책으로 우두커니 서서 계속 한탄만 해댄다. 내가 물었다. 저 사람이 잡아간 돼지는 네 집 거요? 우리 집에서 기르던 겁니다. 아니, 남의 밭에 잘못 들어가기는 했지만 수수대 하나 부러뜨린 게 없지 않소? 그런데도 함부로 남의 집 돼지를 잡아주기다니 이게 될 말이요? 그자에게 당연히 돼지값을 물려야 하는 거 아니요? 값을 물리다니요. 돼지우리를 잘 지키지 못한 건 다 제 잘못인 거려. 강희재는 농사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 당시 법에 마소가 남의 곡식을 밟으면 갑절로 물어주어야 하고 함부로 마소를 놓는 자는 곤장 60대를 때렸다. 그래서 양이나 돼지가 밭에 들어가면
밭임자가 그 짐승을 잡아가도 가축 주인은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참 재미있는 얘기네요. 그러나 수레가 다니는 길만은 막을 수 없어 길이 진창이 되면 밭이랑 사이로 수레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밭임자는 밭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길을 잘 닦아둔다고 한다. 그 중국의 이런 법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마을가에 벽돌 가마 2개가 있다. 그중 하나는 불 때는 일이 끝난 것 같았다. 아궁이의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물을 수십 통 길어다가 계속 가마 위에 들이붓는다. 가마 위는 약간 움푹 패어 있어서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는다. 가마가 한창 닳아서 물을 부으면 즉시 말라버린다. 아마도 가마가 닳아서 터지지 않게 물을 붓는 것 같다. 또 다른 가마는 이미 불기가 죽어 차갑다. 이제 막 벽돌을 가마에서 끌어내는 중이었는데 얼핏 봐도 벽돌 가마를 운용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기와 가마와는 판이하다. 먼저 우리 가마의 잘못된 점을 말해야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와 가마는 옆으로 길게 눕혀놓은 모양이라서 가마라고 할 수도 없다. 애시당초 가마를 만드는 벽돌이 없기 때문이다. 나무를 세워 흙으로 바르고 나서 큰 소나무 장작으로 이를 말리는데 그 비용이 벌써 수월찮다. 아궁이가 길기만 하고 높지 않기 때문에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불기운은 힘이 없다. 불기운이 힘이 없으니 반드시 소나무 장작을 떼서 불꽃을 세게 한다. 소나무 장작을 떼서 불꽃을 세게 하기 때문에 불길이 고르지 못하다. 불길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꽃과 가까운 곳에 놓인 기와는 언제나 이지러지기 쉽고 먼데 놓인 것은 잘 구워지지 않는다. 도자기를 굽든 옹기를 굽든 간에 모든 가마의 모양새가 다 이 모양이다. 소나무를 떼는 방법도 있으니 송진의 불길이 다른 나무보다 훨씬 세다. 소나무는 한 번 베면 세움이 돋아나지 않는 나무이므로 한 번 옹기장이를 만나면 사방의 산이 모두 민둥산이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었죠. 100년 동안 기른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는 이내 다시 새처럼 흩어져서 소나무를 찾아서 가버린다. 자, 기와 굽는 방법 한 가지가 잘못된 탓에 나라의 좋은 제목이 날로 줄어들고 질그릇 가게 역시 날로 곤궁해지는 것이다. 이곳에 벽돌 가마를 보내. 이 중국에 벽돌로 쌓고 석회로 봉해서 애초에 불로 말리고 굳히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높이와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모양은 큰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데 가마 위는 연못처럼 움푹 파이게 하여 물을 몇 섬이라도 부을 수 있다. 옆구리에 연기 구멍 4개를 뚫어 불길이 잘 타오르게 만들고 그 안에 벽돌을 놓았는데 서로 기대도록 해서 불길을 만들어 놓았다. 대체로 그 요점은 벽돌을 쌓는 데 있었다. 나더러 만들어 보라고 해도 너무 쉬운 것이었지만 입으로 묘사하는 건 너무 힘들었다. 정사가 내게 물었다. 가마 쌓은 게 폼자와 비슷하던가? 품자와 비슷하던가? 라고 묻는 거죠. 비슷하긴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러자 변주부가 묻는다. 책값을 포개놓은 것 같던가요?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던걸. 벽돌을 옆으로 눕히지 않고 모로 세워서 방골의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것 길처럼 10여 줄을 만들고 다시 그 위에다 벽돌을 비스듬히 놓아서 차차 가마 천장에 닿도록 쌓아 올린다. 그러다 보면 구멍이 고라니 눈처럼 저절로 뻥 뚫린다. 불기운이 그리로 치솟아 오르면 그 구멍들이 서로 불목이 된다. 수없이 많은 불목이 불꽃을 빨아들이므로 불기운은 언제나 세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수수깡이나 기장대를 떼도 골고루 잘 구워진다. 그러니 터지거나 뒤틀어지는 걱정은 절로 없어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옹기장이는 그런 방식을 우선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넓은 솔밭이 없으면 가마를 놓을 수 없다고만 한다. 요업, 도자기, 벽돌, 기와 등을 만드는 거예요. 요업. 요업은 금할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기와도 만들어야 되고 벽돌도 구워야 되니까 금할 수 없는 일이고 소나무는 한정된 물건인 게 현실이라면 먼저 가마 만드는 방식을 고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모두에게 이롭다. 옛날 오성보원군 이항복과 노가제 김창업이 모두 벽돌의 이점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가마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으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 연암 박지원이 여기를 갔다 와서 그 옹기 가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소상히 보고 온 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하게 되잖아요. 이게 세계 최고의 여행 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문화 발전과 함께. 자, 어떤 사람은 수수깡 300웅큼이면 한 가마를 구울 수 있는데, 야, 가마 하나에서 벽돌 8,000개가 나온다고 한다. 벽돌 굽는데 수수깡 300웅큼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한 웅큼이라는 게 한 주먹이잖아요. 수수깡의 길이는 한 길 반쯤 되고 굵기는 엄지손가락 정도씩 되니 한 줌이라야 겨우 너댓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수깡을 뗄 경우 겨우 1,000개 남짓 들여서 벽돌을 거의 10,000장이나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하루가 1년이나 되는 듯 지루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데다가 잠까지 쏟아진다. 옆방에서는 투전판이 벌어져 한창 떠들썩하다. 나도 달려가서 급판에 끼었다. 지금 물이 불어서 지금 더 앞으로 못 나가니까 지금 기다리는 거죠. 연거푸 5번을 이겨 100여 잎을 따서 그 돈으로 술을 실컷 마셨다. 어제 투전판에 끼이지 못하고 구경만 하던 수모를 씻을 수 있었다. 내가 말했다. 이 정도면 항복이지? 조주부와 변주부가 대꾸한다. 그야 요행수로 이긴 거죠. 모두들 한바탕 크게 웃었다. 변군과 레위는 열이 받아서 한 판 더 하자고 조른다. 그러나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뜻을 얻는 곳에는 2번 가지 않는 법. 만족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네. 하고서 거절하고 지금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날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용정제가 선농단에서 의례를 올리는 모습인데 그 선농제는 황제가 중국의 농사신에 해당하는 신농씨에게 풍년을 기원하여 지내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데 이 제사 때 황제는 직접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시범으로 보임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를 지금 황제가 지금 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거는 옛날에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그림을 실제로 이렇게 그린 거지요. 이렇게 해서 무인일 1780년 7월 2일에 새벽에 큰 비가 내리고 오후에 늦게서 개는 그러한 날씨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면서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옹기 가마의 기와 또는 벽돌 굽는 그 기술을 이렇게 소상히 적어놔서 나중에 우리나라로 와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일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를 한 편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랄TV 윤석이었어요.